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택 복구비의 피해 보상까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2달이 넘도록 경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입건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도 여전히 결정되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달이 가까워오지만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공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종착역인 속초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도심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동해 북부선철도 연결을 대비해서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 복구비에 피해 보상까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법적 기준도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여전히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철제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가전제품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어촌 민박단지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만든 민박단지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전원주택 11채를 인수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해왔지만 보상은 주택 단 2채에 한해 이뤄졌습니다. 세대주당 2채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11채가 다 되는 줄 알았죠. 불난 거는 다 보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정부 방침이 성금은 세대주 한 세대만 되고 주택은 10채가 있든 20채가 있든 2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전사하는 건 2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들은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상 규모도 99제곱미터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주택이 완파된 경우 주택 한 채당 정부 지원금 1,300만 원과 성금 3천만 원, 지역 지원금 2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6,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2차 성금 지원과 지방비 지원 등 최대 4천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지역 상공인 약 350곳이 영업장과 직기류 등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지금 보상은 한 푼도 저는 지금 못 받았고요. 지금 빨리 이게 좀 보상이 됐던 뭐가 됐던 좀 결정을 지어줘가지고 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받는 게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의 세금을 안 빌려 꼬박꼬박 내가면서 엄청난 세금을 떼가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조차도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로 주택 550여 채와 상공인 350여 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불 발생 2달이 넘도록 경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로 한전과 협력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해온 산불 이재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한전과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을 입건한 건 지난 7일. 전신주 관리기관의 한전 등의 전선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뒤 경찰은 2달이 넘게 한전과 협력업체 관계자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전신주 관리 실무자와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업무상 과실 실화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을 통해 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을 특고압선에서 발생한 아크 물티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입건된 피해자에 대해 신병 처리 여부를 협의해 이달 중으로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따라 이제 관심은 과연 한전이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지와 그에 따른 피해민들의 보상 규모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한전의 민사적 책임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이재민들은 이미 한전과 협의를 마치고 손해사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속초 지역은 아직 한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23일 날 일요일 날 이제 그 이재민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총회를 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같은 이재민들끼리니까 의견도 좀 들어보고 건의 사항 있으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아주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아마 결정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달 반. 애를 태우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은 경찰 수사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 사고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보상은커녕 공장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복구 작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과학산업단지 벤처 2공장입니다. 천장과 벽면은 내려앉았고 유리창은 산상조각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되면서 2차 피해까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안전진단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복구 자체는 지금 아예 염두에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오지만 보상은커녕 복구 작업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대책위에 접수된 건수는 70건, 강원도는 기업 피해 180억 원과 강원테크노파크 160억 원 등 모두 3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원인 조사를 통해 시급히 보상 주체를 가려야 하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 피해 기업들은 하루하루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피해 대책위는 피해 기업들을 위한 임시공장 가동과 운영 자금 지원 등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도와 강릉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이 다 완파가 되다 보니까 바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임시 공장이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강원도는 피해 지역을 사회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 보증을 받아 최고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또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 책임 여부 등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안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중재해드릴 부분 중재해드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보상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수소 탱크 폭발에 이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기업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와 강원대학교 후문 상가번영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통학을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춘천시가 추진 중인 터미널과 역에서 출발해 대학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인 청춘 노선 도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교내 통과 노선은 춘천 교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대학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춘 노선이 도입되더라도 터미널과 역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택시를 계속해 이용할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춘천 지역 택시업계는 춘천시의 청춘노선 도입이 택시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13일부터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와 함께 무기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종착역인 속초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속초역을 도심 내인 소야벌 일대로 계획했지만 강릉에서 고성재진 간 동해 북부선철도 연결을 대비해서 종착역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속초에서 열린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인 속초역은 기본 구상안에서 속초시 조양동 소야벌 일대로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강릉에서 고성을 거쳐 북한으로 연결되는 동해 북부선 철도 추진이 급부상하면서 속초역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여객 중심의 동서고속화철도와 물류 중심의 동해 북부선 철도 등 2개 노선이 속초역에서 교차하기 때문인데 기존 역사 부지를 그대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속초시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열린 속초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는 역사의 위치를 논하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원화가 돼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덜 되고요. 그리고 편의성과 접근성도 광범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동해북부선이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북상하는 것을 고려해 동서고속화철도와는 분리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강릉에서 넘어오는 거는 해안도로 선을 따라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라. 시베리아로. 그렇지만 춘천에서 속초까지 넘어오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 싶진 않다. 토론 중에는 역사 위치와 통합 여부를 떠나 속초시 30년 수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안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돼 있고 고속 전철을 원했었는데 북부선이 또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또 사업 계획이 들어간다면 또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 절반 이상이 교동과 노악동 주민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지역 이기주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그 백데이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이거는 지역적 큰 틀에서 볼 수 있고 국가적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분들의 의견이나 그 욕구들에 대한 수용 여부에 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시는 단순한 역사 개념을 넘어 미래 토지 이용 계획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으면서 난상 토론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해 학교 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오는 7월 4일과 5일 이틀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실현,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서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1,200여 명을 비롯해서 병원 공공기관 시설 유지를 위한 파견 노동자 등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급식과 돌봄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급식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024년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최근 쓰레기 급증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에 포화 상태가 될 상황에 놓였다며 제로 쓰레기 춘천 2450 플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해서 최소한의 양을 줄여 매립하고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쓰레기와 자원이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운동과 함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2,000여 곳의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추가하고 선별장의 분리 작업을 강화해서 하루 소각 쓰레기를 165톤에서 100톤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한 후 소각해서 재만 묻는 방식으로 매립장 사용 연한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18일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이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지난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인 호텔을 5억 1,300만 원에 분양받아 국내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관광당진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국내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알펜시아 리조트에 5억 원 이상 투자해 국내 거주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6명입니다. 강원연구원은 18일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강원 스마트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이항미 박사가 스마트 농촌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원연구원 류종현 연구위원이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와 원주 도시정보센터 이혁재 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도 진행돼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슛돌이로 이름이 알려진 이강인 선수를 어린 시절 가르쳤던 김혜룡 감독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페널티킥을 이강인 선수가 성공하자 전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제 심장이 뛸 정도로 공감됐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냥. 골든볼을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강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축구 스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슛돌이로 이름을 알린 이강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 11살까지 인천에 살며 축구를 배웠습니다. 8년 전 이강인 선수를 가르친 김혜룡 감독은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똘똘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게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야, 천상 아이구나. 빛바랜 사진 속 강인의 모습을 볼 때면 축구 천재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한 기술은 물론 축구에 대한 열정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다른 선수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구나. 첫째는 하려고 하는 열정이 되게 강했고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이 가르친 기술을 선보일 때면 보람을 넘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마르수에 태어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스피드를 죽이지 않는 마르수에 턴을 하는데 강인이는 그걸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르수에 턴을 가르쳤는데 그 기술이 2번 나오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배출한 축구 클럽은 선수나 학부모 모두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다닌 걸 듣고 나서 저도 이강인 선수 플레이도 보면서 저도 그 이강인 선수처럼 막 투지 있게 하고 싶었고 되게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기량이 이제 출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배운 것도 기본기 뭐 이런 기술 그런 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선택에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0년 전 축구 선수가 되겠다며 고국을 떠난 11살 소년.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 인천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대선수가 돼서 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강인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양 최초의 영화관 작은 영화관이 1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양양군은 국도비 4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지상 5층 규모의 웰컴센터를 신축하고 3, 4층에 총 94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2개관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60에서 70% 수준이며 최신 영화가 매일 5에서 7회 정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관 기념작으로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상영됩니다. 제18회 동강국제사진제가 다음 달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사진제에는 국제주제 공모전과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국제공모전 선정 20인전 등이 진행됩니다. 또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도 사진작가들의 사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 개막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7시 동강사진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18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 귀촌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간담회에서 강원도 전체를 옥죄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해답은 주민 참여 사업이라며 지역의 향토적 가치를 끌어내고 이를 상품화한다면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18일 장마철 가축 분뇨 무단 방류에 대비해서 관련 시설 일제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330개소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14개소 등 모두 344개 시설입니다. 도는 가축 분뇨 축산에 과다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에 쌓아 방치한 행위, 농경지 액비 과다 살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해 흐리다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 중부와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날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춘천 18도, 원주 19도, 강릉과 속초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비가 오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26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 소식이 잦은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이후 금요일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전북 18도, 경북과 전남 19도, 경남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충남과 전남 29도, 경북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